5학년 수학 2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원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순서는 복습을 위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 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익힘책 28쪽과 29쪽이었습니다.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3번은 18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18의 경우에는 3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3 곱하기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30에 적합한 곱셈식을 찾아보면 5 곱하기 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은 3, 6도 있지만 2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2, 9, 18이기도 합니다.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30은 2와 15. 물론 다른 것을 선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곱셈식을 선택한 후에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2와 15를 곱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2를 써주고 15는 3 곱하기 5이므로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본 결과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8은 2, 9, 18,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30은 2 곱하기 15,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2 곱하기 3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이 되는 부분을 써주고 포함되지 않는 3과 5를 적어서 풀어주면 9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는 90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20과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위의 식을 보면 20은 2와 2와 5를 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지요.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2 곱하기 2 부분, 그래서 2 곱하기 2를 적어준 후 20에서 5, 28에서 7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40이 되죠. 5번 문제입니다. 15와 45의 최소 공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번은 곱셈식으로 나타낸 후 푸는 문제입니다. 15는 3 곱하기 5, 45는 5, 9, 45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만들면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3과 5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 15는 없기 때문에 더 곱해지지 않고요. 45에 있는 3을 곱해주면 45가 됩니다. 방법 2는 거꾸로 나눗셈을 쓰는 것입니다. 15와 45를 쓴 후 식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5, 3, 15, 5, 9, 45. 한 번 더 3으로 나눠줘서 3, 1은 3, 3, 3은 9. 이제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모두 곱해주면 5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됩니다. 이 값 또한 45가 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15와 45의 최소 공배수는 45였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연수와 준기는 운동장을 일정한 빠르기로 걷고 있습니다. 연수는 3분마다, 준기는 4분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두 사람이 출발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할 때 출발 후 30분 동안 출발점에서 몇 번 다시 만나는지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수를 모두 찾아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이다 라는 법칙을 사용해서 30 안에 있는 공배수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12의 배수는 12, 24, 36, 48 등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30분 동안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와 24만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30분 동안 출발점에서 2번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잘 해결할 수 있었나요? 오늘은 2단원 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20분간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분 타이머를 정해주고 시작해주세요. 문제를 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나요? 그래도 다 풀어보았으면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약수의 의미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는데요. 3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4, 8, 16, 32가 있었습니다. 빠뜨린 것이 없게 꼼꼼하게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8의 배수는 24, 32, 40이 됩니다. 22와 28, 30, 36, 42는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8의 배수가 아닙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아래에 있는 곱셈식을 보고 올바른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14는 1, 2, 7, 14의 배수이지요. 1, 2, 7, 14는 14의 약수입니다. 이 문제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에서 해결해 보았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교과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1은 곱셈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36은 4, 9, 36.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수 있습니다. 48은 6, 8에 48.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나 확인을 해보면 2, 2, 3.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 결과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가 됩니다. 방법 2는 거꾸로 나눗셈인데요. 36과 48을 적어주고 4, 9, 36, 4, 1은 4, 4, 2, 8. 3, 3은 9, 3, 4, 12. 그리고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을 곱해주면 4 곱하기 3,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에서 동일하게 36과 48의 최대 공약수가 12임을 확인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방금 해결한 4번 문제처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5번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 거꾸로 나눗셈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과 24를 써주고요. 28에 16, 2일은 2, 2, 4.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 4, 8, 2, 6에 12. 4와 6도 여전히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2, 2, 4, 2, 3은 6.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두를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2를 4번 곱한 값은 16이고요. 16에서 3을 곱하면 48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준기와 연수가 각각 아래의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50개씩 놓습니다.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가요? 이번 경우에는 친절하게 힌트도 주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흰 바둑돌이 똑같이 놓이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째였습니다. 이것은 최소 공배수가 12라는 것인데요.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입니다. 이 중에서 50개를 놓는, 다시 말하면 50 안의 숫자, 50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보면 12, 24, 36, 48이 됩니다. 그래서 흰 바둑돌이 같은 자리에 놓이는 경우는 모두 4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3과 4, 중기는 3번째마다 흰돌이기 때문에 3, 연수는 4번째마다 흰돌이기 때문에 4. 그래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직접 구해서 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읽고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3명의 친구가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커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는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 중에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연수입니다. 연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12입니다.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72이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보다 최소 공배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연수의 말은 틀렸지요. 사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슬기와 지혜의 말이 진실인지만 파악을 해봐도 좋습니다. 슬기와 지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2단원 동안 배웠던 내용, 특히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와의 관계,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미 익혀본 이야기인데요.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단원에서 배운 것을 모두 복습해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응용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훨씬 원리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 규칙과 대응이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두 양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단원을 배우기 전에 익힘책 31쪽의 준비학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원을 위해서 마음가짐도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